이제 회장님도 없고 전부 내 계획대로야. 우연히 열린 녹음 파일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던 길 장인어른의 전화 한 통에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의 20년 결혼 생활은 끝났고 동시에 아내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 거울 앞에 선 아내 세련에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것은 저 진우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그녀는 금강건설의 당당한 대표이사였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련이 가진 탁월한 경영 능력과 카리스마가 지금의 금강건설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에 뼈대를 세우고 복잡한 공정 시스템을 설계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보안 서버를 구축한 것이 저 한진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IT 벤처 1세대로 주목받던 시절, 저는 천재 개발자로 불리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련과 결혼하며 그녀의 가업이 흔들리자 저는 고민 없이 제 회사를 정리하고 금강건설에 합류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 나는 당신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 그 약속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개발한 독자적인 건설 공법은 특허를 따냈고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비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은 아내의 이름 혹은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세련의 그 달콤한 말에 저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회사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자 세련은 제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쉴 것을 권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좀 쉬어야지. 집안일이랑 아이들 케어는 당신이 좀 맡아줘. 당신만큼 꼼꼼한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저는 회사를 키운 설계자에서 집안을 돌보는 살림꾼 남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구두를 닦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정갈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살. 가끔은 예전의 열정이 그립기도 했지만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보며 그것이 제 행복이라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관리하던 사내 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권한은 물론 재무결제 라인에서조차 제 이름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제 왕국에서 제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련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제 노고를 치하하던 그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유럽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알지? 거기서 우리 회사의 스마트 공법을 자문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이 일은 당신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 한 달 정도 유럽에 다녀오는 게 어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신뢰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사에만 전담하던 남편에게 다시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찾아주려는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집에서 그리고 회사의 핵심부에서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출국 준비를 하던 며칠 사이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원격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려 하자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직접 보안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축한 서버였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전략기획팀장인 백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세련의 전담 비서이자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던 유능한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공손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 선배님. 이번에 유럽 프로젝트 가신다고 해서 대표님 지시로 보안 등급을 임시 조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안 위험이 크니까 귀국하신 후에 다시 복구해 드리기로 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행이나 잘 다녀오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법인 인감과 재무결제용 인증서들도 어느새 제 서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여보, 당신은 이제 골치 아픈 일 있고 쉬기만 해. 그런 건 현준이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라며 제 의구심을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피땀 흘려 구축한 금강건설의 모든 시스템에서 제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에서도 제 이름은 고문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으로 밀려났고 제가 신뢰하던 오래된 직원들은 하나둘 지방 현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세련은 제 짐을 직접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저를 공금. 횡령범으로 몰아넣기 위한 가짜 장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가 설계한 완벽한 덫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저를 구원하러 오는 시작점이 될 줄은 아내 세련조차 계산하지 못한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차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까닭 모를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세련이 챙겨준 여권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1년 전 세련에 의해 강제로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으로 보내진 장인어른 오종수 회장이었습니다. 치매 증세가 있다는 아내의 말에 면회조차 쉽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진우야, 내 목소리 들리느냐? 지금 당장 차 돌려라.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너무나 또렷하고 절박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기엔 그 기세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세련이도 그 백비서놈도 믿지 마. 사람 말은 다 거짓이다. 오직 기록만이 진실을 말해줄 게야. 내가 내 서재 책상 밑바닥에 작은 SDSD 카드를 붙여놓았다. 그걸 찾아라.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검은 방으로 들어가라. 시간이 없다, 진우야. 전화는 비명 같은 기침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급히 차를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공항이 아닌 제가 20년간 지켜온 집으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뛰어들어가 책상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대로 손가락 끝에 딱딱한 칩 하나가 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칩을 연결하자 10년 전 제가 금강건설의 초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만약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백도어, 일명 개발자,
전용 비밀 서버의 접속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회사의 보안팀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오직 설계자인 저만이 아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비밀 서버에 접속하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 세련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수개월 치의 메신저 대화록과 내부 문건들이 고스란히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진우 명의로 비자금 계좌 3개 개설 완료했습니다. 유럽 가 있는 동안 횡령 정황 로그 심어두면 귀국과 동시에 체포 가능합니다. 수고했어. 그 사람 자기 기술에만 미쳐서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니까 의심 안 할 거야. 이혼 서류는 감옥에서 받게 해야지. 모니터 속 대화들은 제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를 해외로 보내려던 배려도 전문가로서의 예우도 모두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령과 백현준이 주고받은 은밀한 사진과 불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그들은 제가 설계한 회의실에서 저를 비웃으며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남편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야만 하는 냉철한 설계자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래, 기록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셨죠.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덫이 얼마나 견고하든 이 시스템 전체를 만든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록을 통해 그들에게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아내가 던진 덫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아내에게 달려가 따지는 대신 저는 조용히 서재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이었습니다. 아내 세령과 백현준이 저를 횡령범으로 몰기 위해 심어둔 가짜 로그들이 모니터 위에서 비웃듯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히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설계자의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먼저 비밀 서버를 통해 회사 메인 서버의 심장부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세령과 백비서가 제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횡령 증거를 조작했던 모든 기록의 진짜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수정했다고 믿었던 데이터들 뒤에는 수정 전의 원본 값이 유령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본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 별도의 암호화된 서버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저를 감옥으로 보낼 증거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녀를 감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그리고 저를 비웃으며 나누었던 그 추악한 음모들까지 모두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를 찍어 정리했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던 중 백현준이 보낸 최신 메신저가 포착되었습니다. 대표님, 한진우 씨가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집에 들른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세련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장인 요양원 쪽에서 전화한 통감 모양인데 어차피 치매 노인 소리라고 생각할 거야. 곧 비행기 탈 테니까 계획대로 진행해.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읽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믿는 그 계획이 당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 시스템에 작은 뒷문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할 때 언제든 회사의 모든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